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빠르게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LX 세미콘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현 구간에선 3%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11월 3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 LX 세미콘의 전망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지금 LX 세미콘의 주가를 보시면 거의 한 달 내내 다른 시장이 막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쭉 횡보장을 보여주는 모양새예요. LX 세미콘의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으로 옮기다 보면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좀 더 좋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매출 부분이 이제 DDI,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인데 매출의 85%를 조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전쟁 여파도 있고 그래서 IT에 대한 또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감할 거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올 하반 11월 달에 이제 월드컵이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TV 판매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 배기 같은 이제 판매 제품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V 완성체 업체들의 이제 재고 물량에서도 한 10주 정도 재고 물량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자제품 쪽이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주력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일단은 LCD 지금 TV 라인 가동을 좀 빠르게 중단할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올 하반기까지는 70% 가동률을 60%까지 좀 하향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매출도 굉장히 조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3분기 매출액이 4,700억 원, 영업이익이 한 6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좀 LX 세미콘도 조금 아는지 이제 DDI 말고 조금 SI 전력 칩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다시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조금 이제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실적으로 좀 나타나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에 대해서는 현 구간 접근하지는 않겠다, X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증권가에서 아프리카 TV를 향한 되게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이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데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좋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도 OX가 나뉘어졌고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3%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TV고 최근에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맞아요. 그러고서는 조금씩 하단을 높이고 있는데 네. 상관 사장님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어제도 이거 얘기했었죠. 네. 어제 이제 수급이 좋다고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121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거의 거기 찍고 내려가고 있죠. 이게 참 121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선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쭉 사다가 여기 터치하니까 바로 매도 전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에서 내용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콘텐츠 제작비가 증가가 되면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어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에 대한 제작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더 이상 같은 콘텐츠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제작비를 많이 쏟아부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제작사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내년 실적들도 그렇게 막 단언할 만큼 좋게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큰 건 기술적으로 121선에 맞고 수급이 좋은 상황에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일봉 매물대까지 돌파한 다음에 사시는 게 더 좋거나 아니면 지금 사서 일봉 매물대까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121선 85,000원 부근은 수급이 이어지면서 강하게 뚫을 때 접근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X 드렸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그래서 X였고요. 대신 백대윤 FA는 O입니다. 네.
조금 장점을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20일 부근성에서 딱 걸려있고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아프리카 TV의 행보나 좀 있는 이슈들을 살펴봤을 때, 좀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로는 지금 이제 망 사용료 관련해서 이제 경쟁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트위치가 망 사용료를 하면서 화질을 굉장히 낮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 수수료를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트위치 플랫폼에 있는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프리카 TV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좀 아프리카 TV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얼이나 아니면은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게임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뭐 하반기에 있는 게임 플랫폼에 대한 이런 이제 광고 수혜나 아니면 버추얼 플랫폼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좀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유입세가 조금 가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좀 더 매출에 대한 기대를, 또 이제 사용량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한 의견은 OX 나뉘어졌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실적 성장세 대비 저평가다. 근데 저도 이제 골프를 치지만 네. 작년만큼 그렇게 부킹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쵸, 여전히 맞아요. 어렵긴 한데 작년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살짝 그 열기가 줄어들었나 싶다가도 저처럼 한 번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요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OX 나뉘어졌습니다. 사용관 차장님은 또 골프존도 X인데 요즘은 그 당근마켓에서 네. 골프를 같이 나갈 그 사람들도 자꾸 그런데요. 왜냐면 그 네 맞아요. 명을 채워야 되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네. 그만큼 새로 산 채들 네. 그리고 용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죠. 오. 그만큼 빠르게 내놓고 네.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을 이동한다. 요즘에 또 이제 테니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흥미를 못 느낀 사람들, 그런 것들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글쎄요. 일단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지분율, 일단 이거에서 제가 오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한 5월 중순 정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이 골프존에 대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3%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7.7%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뭐 시장 상황 탓도 있었겠지만 쭉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주가가 한 10만 원 초반대에서 바닥 잡고 올라서는 모양새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이런 쪽들 투신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도 거의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만큼 골프 부킹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부분들도 향후에 정말로 이런 성장세를 계속 지속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존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두 분의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의 살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진짜 뭔가를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장이긴 한데, 그죠? 다음 주장 미리 봐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결제라는 키워드고요. 앵그리 슈즈? 화난 신발? 네, 앵그리 슈즈? 앵그리 슈즈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안에서 지금 네. 이 종목이라고 딱 말해줬는데 화신. 화난 신발, 네, 화신. 네. 그리고 여기는 빅솔론입니다. 이러면 우리 백대현 대표님이 사용관 사장님을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네, 저도 김민수 대표님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요. 네. 빅솔론은 결제라는 키워드로 꼽아봤어요. 네. 어떻게 연결해 보는 게 좋을지요? 네, 일단은 이제 빅솔론이라는 업체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포스 프린터, 그다음 모바일 프린터에서 이제 소형으로 우리가 이제 결제하거나 이제 이럴 때 영수증이 나오는 이런 소형 프린트를 조금 제작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업체는 이제 소형 프린터랑 이제 뭐 산업용 프린터를 조금 제작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 회사의 특징은 이제 60개국에 조금 수출을 하고 있어서 매출 비중이 한 80%가 수출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보통 이제 일본 기업이 조금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 빅솔론이라는 기업이 현재 시장 파이를 한 40%까지 이제 장악을 한 상태고요. 해외에서도 비중이 1%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4%까지 이제 점차
점차 그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조금 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프린트 시장이 조금 스마트폰 성장성과 함께 조금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적으로 조금 산업용 프린트 시장은 꾸준하게 조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결제를 하거나 이제 하면은 받는 뭐 영수증, 그다음 뭐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받는 주문번호 같은 이런 조그마한 영수증이 이제 포스 프린트 시장인데 이러한 번호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은 어떤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걸 주문했는지도 이 컵 라벨링에 대해서 좀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주문한 게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리사분들이 그거를 체크하는 용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그 확장세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한 1% 이제 성장세였지만 2020년대에는 거의 17%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2019년에는 100억 원, 그 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는 130억 원으로 굉장히 매출액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도 지금 이제 뭐 공장 자동화를 위한 뭐 라벨링, 뭐 QR 코드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혈액 검사지에서 이제 사람을 조금 구분하는 일이나 이런 것 쪽으로도 굉장히 산업용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비대면 주문 시스템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형으로 조금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소지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프린트도 굉장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트렌드가 이제 카페를 가보시면은 뭐 이제 포스기나 키오스크가 없이 이제 태블릿 PC랑 소형 모바일 기기를 연동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이제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좀 영세한 업체들 쪽으로도 그 활용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소형 모바일 기기로도 좀 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도 이미 이 시장 파이를 한 글로벌에서는 한 12%, 전 세계적으로도 한 2위 정도를 조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5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부족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을 목표로 충주에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10만 대 정도로 2배 정도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공장이 증설이 되고 완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나 그만큼의 또 컨센서스를 상회할 만한 업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2021년 4분기 230억을 기점으로 뭐 320억, 그다음에 2분기 380억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22억, 59억, 102억으로 영업이익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또 이제 3%라는 배당도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당 수혜주로서 좀 더 이제 투자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700원에서 조금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차트상으로도 매도 물량이 조금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요. 현재 주가도 지금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조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6,800원, 이제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네, 손절가는 죄송해요. 네, 손절가는 목표가- 6,800원. 네, 손절가는 6,800원, 네, 목표가는 8,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가격 전략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네. 숫자가 빅솔론 잠시 잘못 보였네요.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화신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HM 안도 이야기하면서 네. 오늘 자동차 부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맞아요. 화신은 어떻습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이미 뭐 말씀드렸을 때 완성차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이게 점유율은 테슬라 지금 그리고 현기차도 잘하면서 9%까지 북미에서 올렸죠. 그런데 이 점유율이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들 GM, 포드, 혼다,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쭉쭉쭉 나오면서 전부 다 신차들 전기차로 다 출시할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는 독주를 했었던 테슬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죠.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완성차 업체보다는 지금은 어느 업체로든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들, 부품 공급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조지아 공장 이제 2025년 완공 예정이고 조금 더 당겨서 한다고 하면은 24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전기차 지금 점유율 생각하면서 생산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생산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미국 사업 강화 기조입니다. 거기다가 기존 사업장이 미국, 인도, 브라질 이런 쪽에 국한이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러우 사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피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일단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SL 같은 업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수주위에서 완성차와 협력 관계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기아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었었죠. 공시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2016년도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로 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금 받는 동급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장을 빨리 완공시켜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개화하면서 북미 쪽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업체가 가장 큰 수혜들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에서는 한 21선 부근 8,3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000원 돌파 확인한 이후에 한 번 더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죠. 그 외에 수급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뭐였는지 먼저 외국인부터 볼까요? 네, 외국인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네. 매수 상위로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창단조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현재 지금 2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주 증가, 그다음에 우호적인 환율로 인해서 조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하지만 실적까지 나타나기에는 좀 한 1년 정도 뒤에 정확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창단조 현재 4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기기 DAFC 브랜드를 조금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중국의 조금 건설 경기가 악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그다음 유럽 쪽으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조금 잘 되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호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더군다나 우호적인 환율로서 영업시적으로 조금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전망과 함께 매도세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하이닉스랑 세원 ENC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2거래를 연속으로 굉장히 크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경기 조금 불황, 그다음 낸드 플래시 제품의 이제 제품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3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도세 지금 세원 ENC 지금 현재 2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피부암 치료기기가 지금 FDA 승인을 했다라는 이제 공시와 함께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OLED 이제 치료제, OLED 광치료제 패치, 뭐 상처 치료제에서도 상처 치료 관련해서도 9월달에 FDA 승인을 좀 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시세 분출이 조금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세원 ENC까지 봤고요. 기관 쪽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네, 기관 오늘 매수하는 거 보니까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한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한화생명도 좀 올라와 있네요. 상위권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한 종목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기계 쪽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12만 주가량 2시 반 기준으로 들어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도 한 10만 주가량의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진에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훅 빠졌는데 수급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8만 주가량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현대모비스 실적 잘 나오면서 7만 4천 주가량의 매수세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7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도 이제 KB금융, NH투자증권 이런 금융 관련주들이 매수가 붙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5만 7천 주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양매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들어왔다고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의미 있는 매수는 1번 강도, 2번 지속성이 갖춰야지만 그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보니까 SK 하이닉스 많이 매도하고 있죠. 121선의 저주입니다. 이런 쪽에서는 절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1만 주 매도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은 123만 주 매도했죠. 삼성전자 300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봤고요.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오후장에 투심이 확 위축된 게 동시효과 구간에도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현재 0.92%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267.71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687.1포인트까지 오늘 에코프로비움, LNF 이런 종목들이 버텨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진다. 중소형주들의 내림세가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